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법원에 경매 받으러 가셨을 때 입찰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개인이 가서 입찰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개인이 갈 수 없어서 대리인이 가서 입찰하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법인, 회사 법인으로 입찰하는 경우, 네 번째, 회사 법인 대표가 갈 수 없어서 직원을 대리로 보내서 입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인 이상 공동 입찰하는 경우 있죠. 부부 공동명의도 있고 법인으로 공동명의도 있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동명의로 입찰을 하는데 그 공동명의에 본인들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리인이 가는 경우,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보증금을 가지고 가시면 그 보증금 수표에 꼭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을 넣는 봉투에 기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넣는 대봉투에 기재하는 방법.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무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1등이 되셔도 여러분 무효입니다 이러고 바로 잘리고 2등한테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냥 혼자 가서 하시면 돼요. 가실 때 꼭 필요한 거, 본인 신분증, 그 다음에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원에 가면 입찰표가 있어요. 그걸 받아서 입찰 기일 날짜 꼭 쓰셔야 돼요. 이거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제일 중요하고요. 그 옆에 물건 번호가 있는데 이 물건 번호는 뭐냐면 한 가지만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돼요. 여기다 볼펜으로 혹시 다른 글씨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건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한 사람이 만약에 뭐 부도가 나서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아파트도 나오고 공장도 나오고 다른 건물도 나올 경우에는 물건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가 돼서 사건 번호 뒤에 가로 열고 1, 가로 열고 2, 가로 열고 3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 거 있을 때만 쓰시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성명란 기재해 주시고 전화번호 써주시고 주민번호 써주시고 주소 쓰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밑에 보면은 보증금액이라고 있죠. 그거는 입찰을 하러 간 물건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경우도 있고 20%일 경우도 있고 30%일 경우도 있어요. 그 금액 잘 보고 그대로 수표 한 장을 끊어가지고 가셔서 여기에 수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보증금액란. 그리고 그 밑에는 입찰자 본인 이름 쓰고 도장 꼭 찍으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입찰 가격이 있거든요. 이 입찰 가격은 난 이 물건을 얼마에 받겠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혹시 이게 헷갈리셔서 바꿔 쓰시는 경우도 있어. 어떤 분은 보증금액을 입찰가액에 쓰고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에 쓰셨어. 그거 무효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글씨가 틀려서 찍찍 긋고 새로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화이트펜으로 지우고 쓰셔도 안 돼요. 입찰서를 새로 깨끗한 종이를 하나 가져다가 새로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대리인이 가는 경우예요. 자,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럼 누군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 본인 란 기재 다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대리인 란이 있어요. 대리인 란은 가는 사람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갔을 때는 본인이 막도장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그런데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자, 이다경이라는 사람이 못 갔어요. 그러면 이다경이라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상에 있는 인감도장 있죠. 그 도장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꼭 가지고 가셔서 가는 대리인은 도장 아무거나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홍길동, 그럼 홍길동 찍혀있는 도장. 그 다음에 신분증 2개만 가져가시면 되고, 입찰을 받으실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감증명서 가져가시고 요 입찰서 뒤에 보면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위임장까지 다 기재를 하셔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입찰서, 그 다음에 수표, 봉투에 딱 넣어서 그대로 대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대리인란 쓰는 거 보실까요? 보시면 자, 위에 위임장 써있고 그 바로 밑에 대리인이라고 써있죠. 요건 가는 사람 주소를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본인, 일 써있어요. 한 사람일 경우엔 딱 한 사람만 기재를 하면 되고 여기에 꼭 인감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인감도장이 아닌 인감과 다른 도장을 찍으면 1등이 됐어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그 타경 부동산 써있죠. 여기에 사건 번호 꼭 기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개인이 입찰을 하는 경우, 개인이 대리로 입찰하는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법인이 입찰을 하러 가는 경우 한번 볼까요? 법인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제가 입찰을 할 경우에 만약에 회사 대표가 직접 가요. 직접 갈 경우에는 위에 본인란만 기재를 하시면 돼요. 뭐 주식회사 아침길 희망나무 대표 이다경 쓰고 법인 인감 찍으시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하나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하고 달라서 이 사람이 법인 대표인지 법인으로 받는지 법인이 현재 살아있는지 그걸 다 보고 입찰에 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응해서 1등이 된 다음에도 그걸 보고 승낙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이것 또한 무효가 돼요. 개인하고 다른 경우는 그거 법인 등기부등본만 기재하시고 법인 도장 가져가시고 그리고 본인이 대표가 본인이 가면 요 윗부분만 딱 기재하시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보증금액 쓰시고 입찰가액은 내가 받을 금액 쓰고 그렇게 해서 봉투에 보증금, 입찰 보증금과 함께 대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못 가. 대표가 바빠서 못 가서 대리인을 보내야 돼요. 자, 직원이 갈 경우에는 지금 그 밑에 대리인란 있죠. 대리인란에 직원 기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는 마찬가지로 뭐 주식회사 아침길 희망나무 대표 이다경 쓰고 그 다음에 법인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이건 대표의 개인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법인 인감 있죠. 법인 인감 찍으시고 그 다음에 법인 인감 증명서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그래서 두 개를 꼭 첨부를 해서 밑에 대리인까지 쓰시고 뒤에 보면은 대리인 기재를 하는 난이 또 있어요. 위임장. 그 위임장을 또 쓰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보이시죠? 자, 위임장 밑에 대리로 하는 사람 인적사항 적고 그 밑에 사건 번호 적고 그 밑에는 주식회사 아침길 희망나무 대표 이다경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이쪽에 주민번호 적는 난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법인으로 받으시는 경우에 제가 적어놓은 걸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시면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써있죠. 여기에 내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적으시는 거예요.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고 옆에 법인 등록번호에는 법인 등기부상에 있는 번호를 적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회사 주소를 적으시는 거고. 그런데 개인하고 법인이나 여러분 이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개인은 개인대로 현재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적으셔야 되고요. 법인은 법인대로 법인 업체가 있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소를 다른 데를 적었다든가 아니면 법인이 자기네 집 주소를 적었어. 아니면 개인이 지금 현재 주소지 아닌 다른 주소를 적었어.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주소를 수정하는데 좀 절차가 있어요. 뭐 초본도 떼가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한번 꼼꼼하게 다 점검하시고 가셔서도 법원에서 종이를 한 2장 정도 3장 가져오셔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다 기재를 해서 제대로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 회사도 공동으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큰 경우에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 입찰을 하는데 2명 이상일 경우, 예를 들어서 가정집으로 한다면 부부 둘, 아니면 뭐 자녀까지 해서 셋, 넷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상속 물건이면 형제들이 쫙 해서 공동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기일 입찰표에 본인란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입찰기일 쓰시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비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쓰시고 전화번호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대표로 가잖아요. 대표로 가거나 대리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2명 이상 될 경우에는 1명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리인란에 표시를 하셔야 돼. 그리고 보증금액 적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7억 8,800짜리였다. 그럼 7,880만 원을 보증금 수표 하나를 끊어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란에 적으시고 내가 받을 금액. 자, 나는 9억 1,550에 받겠어. 그러면 입찰가에게 9억 1,550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름 쓰고 도장 찍으시고 현금이나 자기압수표를 가져왔다는데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건 공동 입찰이 공동으로 누가 공동으로 들어가느냐는 이제 이 뒷장에 보면 위임란이 있어요. 이 위임란을 쓰시고,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위임장 쓰는 건 가는 사람 쓰고, 그 밑에 보면은 사건 번호 밑에 보면 본인 1, 2 있죠. 본인 1, 2가 2명일 경우에는 2까지 쓰고 3명일 경우에는 3까지 쓰는데 보통 법원에 있는 이 위임장란 입찰서에는 3인까지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7명, 10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워드로 만들어 가시면 돼. 이거하고 똑같이. 자, 본인 1, 2, 3, 4, 5, 6, 7, 8, 9, 10.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뭐 30명까지 공동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쭉 연결해서 계속 A4 용지에 만들어 가지고 가서 첨부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긴 2명이 들어가니까 본인 1, 본인 2 해서 여기다 기재를 적죠. 여기 또한 도장은 꼭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그냥 일반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본인 2의 도장 다 받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공동 입찰은 하나를 더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기재하냐면 이건데요. 공동 입찰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공동 입찰 신고서에서 사건 번호 2018-1234 쓰시고, 그 다음에 물건 번호는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만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 아까 입찰서하고. 그렇게 쓰시고, 밑에 날짜 꼭 쓰셔야 되고, 신청인은 누구죠? 본인. 뭐 그 쭉 입찰자 중에 1명. 보통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을 본인으로 쓰기도 해요. 신청인으로. 그 다음에 밑에 공동 입찰자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또한 1번, 번호 1, 2, 3, 4 순서대로 다 쓰시고요. 인적사항 다 기재하시고, 중요한 거, 오른쪽에 지분을 쓰는 란이 있는데, 그 지분은,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짜리야. 그럼 나는 7억을 가져야 되고, 얘는 두 번째는 3억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쓰죠? 10분의 7, 10분의 3 이렇게 쓰셔야 돼요. 둘이 반반 가져올 경우에만 50%씩 가져올 경우에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쓰시는 거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여기는 쭉 나눠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경우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공동 입찰자 목록이 5칸밖에 없잖아요. 뭐 10명이다, 20명이다. 똑같이 A4 용지에 공동 입찰자 목록 해갖고 얘랑 똑같은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기재를 해서 가시면 돼. 여기에 도장은 역시 본인들의 인감 도장을 다 찍으셔야 돼요. 10명이고 20명이고 인감 다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전부 첨부하시고 그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 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10명이면 10명이 나눠 가져야 할 지분도 옆에 정확히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3, 뭐 10분의 1, 10분의 0.5, 10분의 2 이렇게 쭉 적으셔서 도합 10이 되셔야 돼요. 이 지분이 100이 안 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전부 좀 꼼꼼하게 챙겨서 가셔야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마무리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표로 한 장으로 발행을 해가야 되잖아. 그죠? 보증금을 뭐 10%든 20%든 30%든 보증금을 한 장으로 발행을 하는데 그 수표 뒤에 꼭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건 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 이름을 적든가 입찰자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연락이 되는 핸드폰 번호. 그거는 입찰장에 가시는 분 핸드폰 번호를 적으셔야 돼. 그리고 도장을 꼭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수표가 바뀌거나 분실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뒤에까지 다 확인을 해요. 수표 뒤까지. 그리고 그 수표를 그대로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봉투에다 넣고 봉투 매수 신청인 봉투 바깥에 보면 거기도 사건 번호 적는 단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사건 번호 적고 물건 번호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고 물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적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갔을 경우에는 본인 이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고 대리인이 갔을 경우는 이름 앞에 꼭 대리인을 쓰셔야 돼요. 대리인 홍길동 그리고 홍길동 도장을 딱 찍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봉투를 뒤로 돌려보시면 수표를 넣고 앞면에 보면 이렇게 인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봉투에는 다 인자가 써 있어. 인자라고 된 데는 그 입찰하러 가신 분의 도장을 다 찍어야 돼. 작은 봉투든 큰 봉투든 뭐 입찰서든 전부 다 도장을 다 찍으셔야 돼요. 이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입찰서와 그 다음에 대리로 갔을 경우에 위임장 그리고 대리로 갔을 경우에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그걸 전부 넣어서 대봉투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대봉투에 넣을 때도 자 보면 넣는 부분에 보면 사건 번호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사건 번호 꼭 기재하셔야 돼요. 기재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건 번호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기 또 이렇게 인자 있죠. 인자에 도장 다 찍으시고요. 그리고 봉투 앞면에 보면 이렇게 입찰자, 대리인,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欄이 있는데 본인이 갈 경우에는 입찰자의 이다경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이다경 외에 뭐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이걸 쓰셔야 되겠죠. 숫자를 쓰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못 가서 대리로 갈 경우에는 대리인 란만 기재를 하시면 돼요. 대리인 뭐 홍길동, 뭐 대리인 누구 이렇게 해서 대리인에 간 사람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봉투를 딱 접으셔서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저기 스테플러로 찍게 돼 있거든요. 그걸 봉에서 신분증과 같이 제출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 이렇게 입찰자용 수취증이라고 하나 이렇게 봉투에 있는 걸 뜯어줘요. 그거 뜯어서 주시면 그걸 들고 아 내가 입찰한 게 1등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법원에 가셨을 때 입찰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따로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입찰장에 가서 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하시면서 전화를 주십시오. 자, 오늘 제가 안내드린 게 좀 유용하셨는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셔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린 거거든요. 제가 처음 초창기에 한번 입찰서 쓰는 거를 이렇게 내보냈었어요. 영상으로. 근데 그거 개인이 가서 하시는 것만 보내드렸더니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찰서 쓰시고 좋은 물건 꼭 취득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